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운동량,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선생님 PPT 아니라 오늘은 PDF 파일로 수업합니다. 일단 오늘 운동량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울 건데, 자, 운동량 어려운 거 아니고 처음 배우는 거라 우리 1학년 때도 배웠잖아, 맞지? 그래서 운동량 정의를 배우고 그리고 운동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운동량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자. 운동량이란 거 우리 1학년 때 했었지. 운동량은 물체 운동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거를 우리는 운동량이라는데,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으면 만약에 이 물체의 속도가 v라고 있을 때 이 물체 운동량은 p라고 표시하고, 이거 p라고 표시하는 거 까먹은 사람들 많을 텐데, p라고 표시하고 p는 물체 질량 곱하기 속도다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쵸? 그랬을 때 운동량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 질량의 단위에다가 속도의 단위를 하면 돼. 그래서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곱해서 운동량의 단위는 이렇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돼요. 단위 외우는 거 아니고 정의를 통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랬을 때 얘는 운동량은 지금 위에 화살표가 있지? 이거 무슨 양이지? 그렇지, 벡터죠? 그래서 얘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벡터입니다. 벡터. 그리고 얘는요, 자, 우리 지금 질량은 상수라고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항상 이 속도의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은 일치해. 이거 우리 비슷한 거 배웠었지. 뭐? 알짜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서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 항상 일치한다 했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량의 방향은요, 속도의 방향이랑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어. 그럼 그 물체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인 거야. 알겠죠? 이 식에서 보면은 물체 질량이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도 값이 커지겠지. 그쵸? 그리고 속도가 값이 커질수록 당연히 운동량도 값이 커지겠죠. 이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예제를 풀어봅시다. 질량이 1kg인 물체가 20m 높이에서 자유낙하했을 때 바닥에 닿기 직전 운동량의 크기는 물어봤어. 일단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방향 고려 안 해도 돼. 그치?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 어떻게 구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뭘 알아? 그렇지, 질량이 1kg이라 했으니까 얘 값을 알아요. 그래서 얘는 구할 수 안 구해도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속도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문제는 뭐랑 같냐면 우리 제일 처음에 배웠던 자유낙하 운동에서 자유낙하 운동이랑 다를 게 없는 거야. 맞지? 왜? 속도만 알면 되는 거니까. 속도에다가 질량. 근데 질량도 1이니까 사실 속도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쵸? 한번 구해보자. 이거 어떻게 구해요? 다 까먹은 거 아니지? 한번 떠올려보자.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 그림 그리면 물체가 20m 높이에 있대. 질량이 1kg이가.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지금 20m 위치에 있다는 거야. 그럼 얘가 바닥에 닿기 직전이라면은 여기서 조건이 있어. 단 모든 마찰을 무시하고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다 했지. 그걸 더 추가해 주세요. 뭐라 하냐면은 물체 크기 무시. 물체 크기도 무시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처음 속도가 몇이야? 자유낙하하면은 처음 속도가 항상 뭐라 그랬어? 그렇지. 처음 속도가 0m/s라 했죠. 그럼 처음 속도 나왔고 지금 물어보는 게 뭐지? 운동량의 크기인데 결국에 나중 속도를 구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처음 속도 알고 변위 안에 그리고 가속도 안에 그럼 우리 뭐 적용할 수 있지? 그렇지.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공식 EA 델타 S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이렇게 풀면 제일 간단한 거야. 그럼 이거대로 풀어볼게요. 어떻게 풀면 돼? 2 곱하기 여기서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니까 10이야. 왜? 지금 얘가 자유낙하니까 자유낙하할 때 얘가 받는 힘은 중력밖에 없어. 중력의 크기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니까 10N이야. 그쵸? 그러니까 얘 운동 방향의 가속도는 A니까 여기 A 자리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변위는 20.
그럼 나중 속도 모르니까 나중 속도라고 그냥 적고 처음 속도는 0이니까 빼기 0. 따라서 나중 속도의 제곱은 몇? 400. 그래서 나중 속도는 20m/s다 라고 구해지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꼭 풀어야 돼요?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어떻게 풀 수 있어? 다르게 풀 수 있지. 선생님이 가장 강조했던 거 VT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VT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랬을 때 처음 속도가 몇이죠?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여기다 0 표시해주고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줘. 근데 나중 속도 모르잖아. 나중 속도가 그냥 V 나중이라 표시할게요. 어떤 임의의 시간 t초 후에 나중 속도 V라고 표시하면은 지금 얘만 구하면 돼, 얘. 그럼 얘 어떻게 구해? VT 그래프 해석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첫 번째 뭐? 기울기. 기울기는 뭐다? 그렇죠. 가속도였다고 했지. 두 번째, 넓이는 뭐다? 변이다. 그러면은 VT에서는 이것만 해석하면 돼. 그럼 첫 번째 기울기를 구해보자. 기울기, 가로, T, 세로 높이, V, 나중. 근데 여기서 가속도는 뭐지? 그렇지, 중력가속도지. 그러니까 중력가속도는 우리 G라고 표현합니다. G는 T분의 V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G값이 나왔지. 중력가속도 값이 뭐라고? 10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식 T분의 V가 10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야. 두 번째, 변이. 넓이 구하면 되지? 넓이는 다른 색, 요걸로 표현할게.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2분의 1 VT가 우리 변이 몇 나왔어? 뭐? 20m 높이라고. 그러니까 20이다. 따라서 VT는 뭐다? 40이다 라는 거야. 그럼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V랑 T를 구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지금 V를 알고 싶으니까 여기서 T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서 T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T는 뭐? V분의 40이다 해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 지금 T분의 V가 10인데 T분의 V가 40인데 T에다가 얘를 대입해주면 40분의 V를 대입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V 곱하기 V가 40이 되는 거고, 따라서 V 제곱이 뭐가 돼요? 아, 지금 선생님 잘못했지. T분의 V가 10이죠. 여기가 10이다. T분의 V가 10이고, 따라서 여기 값도 10으로 변하고, 그래서 V 제곱은 400, 따라서 V는 20m/s다. 이렇게 구해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운동량 배운다고 저번 시간에 했던 속도, 가속도, 힘과 운동, 뉴턴의 운동법칙 이런 것들 다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다 이용되니까 전에 했던 거 까먹었으면 다시 복습 꼭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운동량에 대한 정의를 배웠고, 근데 이 운동량이 변할 때가 있어. 언제 변하냐? 물체한테 힘이 작용하면 변해요. 근데 변하는 경우는 총 세 가지야. 일단 운동량의 변화부터 볼게요. 운동량이 변화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 세모 배웠지? 이거 뭐라 그랬어? 델타라 읽고 의미는 변화량이라 그랬어. 그쵸?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인 거야. 항상 변화는 어떻게 구한다 했어? 그치, 나중 상태 빼기 처음 상태야. 그러니까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는 거예요. 단위는 여전히 kg/s.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게. 일단 운동 방향에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을 때 방향은 유지되고 운동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볼게. 무슨 얘기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고 처음에 속도가 v0인 애가 있대. 근데 여기다가 힘 F를 쭉 가한 거야. 그러면 운동 방향으로 힘을 가했으니까 얘 속도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이 처음 v0 속도보다 커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처음 운동량이야. m의 v0. 맞죠?
그리고 이 분홍색으로 표시하는 게 나중 운동량 m의 나중 속도 v. 그러면 변화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나중 빼기 처음 mv 빼기 mv 제로. 요게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 차이값만큼 이렇게 표시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요거랑 같은 의미야. 어렵지 않지? 이거는 방향이 유지되는 경우. 그러면 방향이 유지되는데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 언제? 운동 방향으로, 처음 운동 방향으로 반대 방향에 힘이 작용하면 방향은 유지되지만 운동량이 감소되는 경우, 즉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야. 어떤 얘기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는데 얘는 처음에 v0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의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에서 mv0가 되는 거야. 그런데 힘을 반대로 작용해, 운동 방향의 반대로. 그러면 속도가 감소하겠지. 그래서 속도가 줄어. 속도가 줄어서 근데 방향은 바뀌지 않았어. v가 된 거야. 그럼 얘의 나중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나중 운동량, 이렇게 되는, 나중 속도도 되는 거지. 그럼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 화살표가 줄어든 게 지금 보이죠? 그럼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 똑같아. 나중 빼기 처음이야. 그러면은 델타 P, 나중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이 뭐지? 작은 거지, 보라색. M, V 빼기 M, V 제로. 자, 근데 생각을 해봐. 나중 운동량이 커? 처음 운동량이 커? 처음 운동량이 크죠? 그러니까 얘 값은 뭐가 될까? 작은 거 빼기 큰 값이니까 음수가 되겠지. 즉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때 음수 값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선생님이 물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뭐를 의미한다 했어요? 방향을 의미한다 했지. 봐봐, 얘가 음수 값이라는 건 처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있었다라는 거야. 지금 그림 보세요. 어때요?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지. 반대 방향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겼다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운동하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는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건 당연한 거야. 그쵸? 근데 이 힘을 계속 작용해서 더 크게 작용해가지고 아예 운동량 자체를 반대 방향으로 바꾼 경우가 있어. 이게 세 번째 경우야.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일단 이거 여기다 적어두세요. 이런 예시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공이 벽에 충돌해가지고 다시 되튕겨 나온 경우를 말해. 처음에 속도가 있었는데 벽에 충돌해가지고 다시 되튕겨 나온 경우. 그랬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 구해라,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같이 풀어보자. 일단 처음 운동량 볼게요. 질량이 m이고 처음 속도 v0니까 처음 운동량은 질량 m, 처음 속도 v0에서 이게 처음 운동량이야. 근데 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니까 어떻게 돼? 점점 속도가 줄면서 이제 속도가 어떻게 되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어떻게 돼? 나중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쓰면은 틀리는 거야. 그냥 MV로 쓰면 안 돼. 왜? 왜 틀렸지? 그렇지. 속도의 방향이 바뀌었잖아. 처음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얘는 m에다가 마이너스 v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 계산해보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 마이너스 mv 맞지? 그리고 빼기는 그대로 가는 거야. 왜?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처음 속도 mv0.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둘을 다 더한 마이너스 m에다가 v0 더하기 v가 되는 게 요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오케이? 근데 잡아. 선생님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안 붙었는데요? 뭐 왜? 변화량의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크기만 보면은 마이너스 떼고 보면은 똑같죠?
M 가로로 묶고 V0 더하기 V. 맞지? 선생님은 지금 뭐까지 표시한 거야? 방향까지 표시한 거, 방향.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처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작용했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풀어보세요. 벽에 1kg인 공이 10m/s로 다가오고 있어. 근데 얘가 벽에 충돌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5m/s로 간대. 그랬을 때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어떻게 구해? 쉬워. 나중 운동량에다가 처음 운동량 빼면 돼요. 같이 해보자. 그럼 나중 운동량이 뭐야? 튕겨 나왔을 때잖아. 근데 속도를 잘 봐야지. 그냥 질량 곱하기 속도 5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5. 더 정확하게 써줄게. 질량 1에다가 속도가 마이너스 5 빼기 처음 운동량 몇? 질량 속도.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5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15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크기만 물어봤지? 크기만 물어봤을까? 여러분들은 15kg 미터 퍼 세크입니다 라고만 대답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운동량에 대해서 알아봤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배워봅시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방금은 선생님이 지금 어떤 물체한테 힘이 가했을 때 운동량이 변하는 경우를 봤지. 그러면 힘을 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물체한테 힘을 가하지 않으면 운동량은 보존된다는 거예요. 운동량이 변하지 않아. 충돌 전이나 충돌 후나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 일단 정의. 개에 작용하는 R자임이 무엇? R자임이 0이면 이거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R자임이 0일 때. 어디에? 개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면 즉 어떤 마찰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안에 속한 모든 물체의 총 운동량들은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여기다가 별표.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이 개의 총 운동량은 보존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아마 다다음 시간이나 그렇게 되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걸 배울 거야. 미리 설명해 줄게. 이 에너지 보존이랑은 다른 얘기다. 운동량 보존은 보존되더라도 에너지가 보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배우면 또 그거랑 섞여가지고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어쨌든 운동량 보존부터 보면은 운동에 우리가 충돌할 때가 있어. 충돌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 어떤 경우로 나뉘냐? 첫 번째, 같은 방향으로 와서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같은 방향으로 왔을 때 충돌하는 경우는 우리는 충돌이라 안 하고 사실 뭐라 그러냐? 추돌이라 그래. 추돌. 들어봤지? 뉴스에서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추돌 사고를 하잖아. 그쵸? 왜? 이거는 같은 방향으로 뒤에 차가 더 빨리 와가지고 박았을 때 이거를 추돌이라 그러는 거야. 추돌. 그래서 추돌의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 물리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추돌이긴 한데 추돌하고 나서 이렇게 한 물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 한 덩어리가 될 때.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 배울 거고 또 세 번째 뭐가 있냐? 이번에는 이제 서로 하나의 물체였다가 이게 폭발해가지고 분열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를 배울 거예요. 물론 반대 방향으로 충돌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예제로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일단 추돌의 경우부터 볼게. 일단 운동량 보존 법칙 풀 때 막 이제 숫자로 쓰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뉴턴 운동 법칙 푸는 방법 설명해 줬잖아. 그것처럼 운동량 보존 법칙도 이렇게 푸는 방법을 제시해 줄게. 이게 좀 어색한 사람들은 뭐 자기만의 방법이 있으면
자기만의 방법을 풀어도 되는데 나는 내 방법이 없다. 처음 배운다. 그냥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하면은 쉬울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방법을 적용해보고 싶은 사람 적용해보세요. 선생님이 봤을 때 이게 가장 직관적이고 좋은 것 같아. 자, 처음에 일단 보자. 질량이 1kg 물체 A와 B가 있다. 각각 1kg래. 그리고 충돌 후 B의 속도의 크기는 물어봤어. 다음 모든 마찰 무시한다. 이게 무슨 조건이야? 이게 개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라는 거야. 왜? 방해받는 힘이 아무도 없으니까 얘네들의 운동량이 A나 B의 운동량이 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돌 전이나 충돌 후나 뭐가 되는 거야? A의 운동량의 변화도 0이고 B의 운동량의 변화도 0인 거야.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해. 이걸 두 개 더한 게 뭐야? 개의 운동량의 변화량. 개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 더하기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이 자체가 0이란 얘기야. 자, 봐봐. 식으로 쓰니까 벌써 어렵지? 근데 식으로 안 쓰고 선생님이 그냥 화살표로 표시해볼게. 첫 번째, 각각의 운동량을 화살표로 표시한다. 자, 얘 질량 1kg니까 얘 화살표로 표시해볼게. 운동량 몇이죠? 질량 1 곱하기 속도 10이니까 운동량 10이야. 그치? 그리고 B의 운동량은요? 질량 1, 속도 5니까 5. 그럼 이게 뭐야? 각각의 운동량을 선생님이 지금 표시해 준 거야. 그러면은 개의 운동량은 뭐지? 개의 운동량은 얘네 둘을 더한 거야. 개의 운동량은요? 10 더하기 5니까 15가 되겠죠? 단위는 생략할게.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뭘 의미하는 거랬어? 충돌 전이나 충돌 후나 개의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각각은 변할 수 있지만 개의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충돌 후 A의 운동량이 어떻게 됐죠? 속도가 반대 방향 됐지. 그러니까 화살표도 반대 방향 표시해주고 5가 되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럼 생각해봐. 전체가 15야, 오른쪽으로. 근데 A가 왼쪽으로 5래. 그러면은 B는 오른쪽으로 몇이 돼야지 이 개의 운동량 오른쪽으로 15를 만족하는 거야? 그렇지, 20이 돼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충돌 후 B의 속도의 크기는 이게 지금 B의 운동량이니까 B의 질량에다가 B의 나중 속도 곱한 값이 되는 거지. 따라서 B의 나중 속도는 몇이다? 그렇죠. 20m/s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푼 과정을 봐. 첫 번째, 각각의 운동량을 어떻게 했어요? 화살표로 표시했지. 각각의 운동량을 충돌 전에 화살표로 표시했어. 그래서 전체 개의 운동량을 화살표로 표시했고, 그리고 충돌 전 개의 운동량이랑 충돌 후 개의 운동량이 같다고 놓고 어떻게 했어? 충돌 후 각각의 운동량을 화살표로 표시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 그쵸? 또 다른 거 해볼게. 또 다른 거 뭐 있냐? 같은 방향으로 운동해서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이것도 똑같아. 첫 번째, 각각의 운동량, 이번엔 질량이 각각 2, 3이래. 그리고 충돌 후 B의 속도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이거는 다 사실 뭐의 속도도 돼요? A의 속도도 되는 거야. 왜? 하나의 물체가 됐으니까. 서로 속도의 크기가 같겠죠. 오케이? 그럼 풀어봅시다. 일단 각각부터 운동량 알아보자. 얘가 질량이 2kg이니까 얘 운동량 몇? 그렇죠. 20이죠. A의 운동량. B의 운동량은 얘 3kg이니까 15야. 그러면은 걔의 운동량 몇? 그렇지. 걔의 운동량은 35가 되는 거야. 그럼 충돌 후도 걔의 운동량이 몇이다? 35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한 물체가 됐지. 그러니까 이 A 더하기 B의 운동량이 몇이다? 35란 얘기야. 근데 A 더하기 B 합쳐졌으니까 질량이 더해줘야 되지. 그럼 질량이 몇이야? 5. 그럼 나중 속도는 곱해져서 35가 되는 거야. 따라서 나중 속도는 몇이다? 나중 속도는 7m/s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지? 자, 밑에서 한번 보자. 한 물체가 분열했대. 이번엔 폭발의 경우야. 아무리 뭐 폭발하든 충돌하든 해도 외력이 없으면 R자임이 0일 때
운동량은 항상 보존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처음에 보자. 처음에 폭발 전 질량이 10kg인 물체가 있대. 얘네 A 더하기 B가 10kg이었나 봐. 근데 처음에 어때? 정지해 있죠. 근데 여기서 뭔가 힘이 작용해가지고 폭발했어. 그래서 A는 왼쪽으로 3m/s, B는 몰라. 나중 속도 V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A는 4kg, B는 6kg이네. 그랬을 때 이 V는 물어봤네. 그러면 어쨌든 똑같아요. 이거 폭발이라고 다를 거 없어.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폭발 전에 걔의 운동량 몇이야? 0이야, 0. 왜? 속도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폭발 후에도요, A의 운동량이랑 B의 운동량을 다 더해서 걔의 운동량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0. 그러면 일단 A 운동량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왼쪽으로 질량 4kg이고 속도 3이라 했으니까 12야. 그러면 어떻게 돼? B도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려면 걔의 운동량이 그렇지 12가 돼야 되지? 그럼 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질량은 6이라 나와있네. 속도 몰라. 그러면 속도가 따라서 몇이야? 2m/s 바로 나오죠? 그래서 얘 답은 2야, 2. 뭔가 어려운 듯한데 어렵지 않지. 사실 여러분들이 운동량 보존이란 개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거야.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설명할 개념이 여기까지고 연습 문제 1, 2, 3번 그래도 같이 풀어보고 문제 적용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를 본 거야. 반대 방향으로 다가올 때. 그럼 물체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속도가 5, 4m/s로 등속도 운동한다. 그때 A, B의 질량 각각 2, 3이다. 충돌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할 때 여기다 밑줄.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할 때 물체 운동 방향과 속력은 물어본 거야. 다 똑같아. 어떻게 하는지 보자. 첫 번째 뭘 해야 돼? 각각의 운동량을 화살표로 표시해야 되지. 그럼 각각의 운동량 얘 A는 뭐야? 질량 곱하기 속도 10. B는 질량 곱하기 속도 12. 근데 방향 왼쪽. 그러면 걔 운동량의 방향은 어디야? 오른쪽 10, 왼쪽 10이니까 뭐가 남아? 왼쪽으로 2가 남아. 그러면 충돌을 해도 걔 운동량은 왼쪽으로 2가 돼야 돼. 그러면은 운동량의 방향이 왼쪽이니까 A 더하기 B 한 덩어리가 됐을 때도 얘네들은 어디로 운동한다는 거야? 왼쪽으로 운동한다라는 거야. 왜? 운동량의 방향이랑 속도의 방향이랑 같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왼쪽으로 운동량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린 다 구했다. 왜? 얘네들 질량 알잖아. A 더하기 B의 질량은 몇이다? 5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나중 속도 곱했을 때 값이 2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나중 속도는 몇이다? 5분의 2, 0.4m/s가 되겠네. 그러면은 한 덩어리가 된 물체 운동 방향은 오른쪽 왼쪽? 그렇지, 왼쪽이고요. 그때 속력은 0.4m/s.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연습 문제 2번. 연습 문제 2번. 그림은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2kg이다. 밑줄 일단 긋고.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네. 그러니까 운동량이 Y축, 시간이 X축에 있는 이 그래프야. 운동량 시간 그래프도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자. 그랬을 때 1초일 때 물체의 속력이랑 물체의 가속도 크기를 구하래. 자, 선생님 여기서 힌트 하나 알려줄게. 자,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라 그랬지? 질량 곱하기 속도지. 근데 질량은 변해 안 변해? 물체 질량?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상수값이란 말이야. 상수값. 그러면은 이 상수를 나눠주면 없애주면 무슨 그래프가 될까? 속도만 남으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로 되는 거야. 그럼 얘 속도 시간 그래프로 변환시킬 수 있어. 어떻게? 요렇게 그려보세요. 옆에다가 질량값만 나눠주면 돼. 자, 처음에 운동량 12지? 그럼 질량 2 나눠주면은 처음 속도 몇이야?
처음 속도 6 이렇게 되는 거고 2초일 때 운동량 0이잖아. 운동량이 0이라는 거는 질량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속도가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2초일 때 속도 0. 그럼 3초일 때는 지금 마이너스 6이죠. 근데 질량이 2니까 여기 y값 값은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죠.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려주면은 똑같은 거야. 자, 그럼 1초일 때 속력 보자. 1초일 때 절반 값이니까 속도 몇? 3m/s 나오네. 맞죠? 왜 절반 값이야?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왜?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맞죠? 그럼 기울기 구해보면 되겠네. 왜? 가속도 크기니까. 그럼 2분의 지금 마이너스지만 크기만 구했으니까 2분의 6 해서 가속도의 크기는 3m/s 제곱이 되겠죠?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3 굳이 안 해도 돼. 그쵸? 그래서 사실 이 문제 왜 냈냐면은 운동량 시간 그래프를 속도 시간 그래프로 변환해보라고 선생님이 일부러 낸 문제야. 알겠지? 자, 연습 문제 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은 실로 연결된 물체 AB 사이에 용수철이 압축되어 끼워져 있다. 그림 나는 가에서 실을 끄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용수철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데 실로 연결된 거야. 근데 실로 끊으면 용수철이 다시 늘어나면서 AB를 밀어내겠지. 그랬을 때 AB를 속도 시간으로 나타낸 거다. A 질량은 M이다. 그럼 실로 끊으면 일단 실로 끊었으니까 실은 생각하면 안 돼. 장력 그 다음부터 없는 거야. 그랬을 때 A는 지금 마이너스 2V인데 왼쪽으로 2V의 속도를 낸 거고 B는 오른쪽으로 V의 속도를 낸 거야. 그치? 자, 이거 어떻게 풀까? 일단 요거 해석 좀 해볼까? 여기가 이렇게 갑자기 좀 곡선의 그래프가 나오죠. 왜냐면 용수철이 이렇게 밀면서 속도가 처음에는 빨리 증가하다가 점점 이제 속도가 일정해지거든. 왜? 용수철이 다 밀어버리면 이제 용수철이 안 닿잖아. 그때부터는 용수철이 물체한테 힘을 작용하지 않으니까 이때부터는 등속 운동이야. 그러니까 여기 곡선 구간에서는 용수철이 아직 붙어있는 구간인 거야. 물체한테. 그래서 여기는 해석하지 않아. 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석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용수철이 다 떨어져가지고 등속 운동할 때를 해석할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제일 처음에 붙어 있었지. 이거 무슨 문제랑 같아? 그렇죠. 분열 문제랑 같은 거예요. 폭발. 분열은 처음에 운동량이 몇이야? 0이죠. 그러니까 분열 후 나뉘어도 나중 운동량이 0이어야 돼. 뭐가? 어떤 운동량? 개의 처음 운동량과 개의 나중 운동량이. 그러면 얘를 보면 A가 2V의 속도로 왼쪽으로 운동하지. 그러니까 B가 지금 V의 속도로 운동한다 했잖아. 그러면 얘의 운동량, A의 운동량의 합과 B의 운동량의 합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M, 이게 A의 운동량이고 B의 운동량이 2MV여야 되니까, 근데 속도는 나와 있잖아. 따라서 질량이 몇이다? 2M이라는 거야. 그럼 B의 질량이 2M이고요. 니은번, 시간이 T일 때 A와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3MV다. 지금 M2V이고 2MV니까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4MV겠네. 여기서 땡 하면은 어때요? 틀리는 거야. 왜? 답은 뭐야? 물론 답은 맞추겠지만 4MV도 아니에요. 뭐예요? 운동량 합의 크기는 0이지. 왜? 운동량의 크기의 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운동량의 합의 크기잖아. 잘 봐야 돼. 운동량 크기의 합이면은 4MV가 맞지? 왜? 각각의 운동량들이 2MV, 2MV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운동량의 합의 크기예요. 운동량의 합 크기면은 A는 마이너스 2MV고 B는 오른쪽으로 2MV니까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자, 마지막 D급번. A와 B가 분리되는 동안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용수철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자, 이건 어떻게 판단할까?
흔히들 지금 A가 더 빠르게 밀렸으니까 A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거는 O 개념이야. 왜? 얘는 2m만큼 무거우니까 속도 변화가 작은 거야. 우리 배웠지? 뭐? 가속도는 질량분의 R자힘. 맞아요? A와 B가 분리되는 동안 시간은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질량이 지금 A 대 B가 몇 대 몇이야? 1대 2지. 그러면은 가속도의 B가 2대 1이 돼야 돼요. 같은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가 A가 2배 더 커야 된단 말이야. 어때? 2배 더 커졌지? B는 1배. 그러니까 지금 질량비에 따라서 가속도의 비가 똑같아, 질량비랑.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힘의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이해한 것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은데, 봐봐. 용수철 하나의 실로 생각하세요. 선생님 용수철 실로 생각해도 된댔지? 그러면은 용수철 실로 그려보자. 그럼 얘네가 이제 압축됐다가 이제 밀어낼 거잖아. 근데 하나의 실에서 걸리는 장력의 크기는 어떻다 그랬어?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용수철이 실로 생각했을 때 A를 밀어내는 힘의 크기랑 B를 밀어내는 힘의 크기랑 같은 거야. 왜? 실로 생각해도 되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용수철이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랑 용수철이 B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같다라는 거야. 같아야지만 B가 V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거야. 선생님 그럼 항상 같아요? 항상 같아요. 분열할 때 용수철이 만약에 여기가 1kg이고 여기가 10,000kg이 물체가 있어. 그랬을 때 용수철이 1kg에 작용한 힘이랑 10,000kg의 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랑 같아요? 같아요. 무조건 같아요. 알겠어? 그래서 디귿번 맞다. 틀리다. 그래서 정답은 뭐만 돼? 기억번만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과제는 퀘스천 다 푸시고 연습 문제 풀어서 클래스팅 올리면 돼요. 수고했습니다.